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서비스 조 코디입니다. 자, 오늘은 구글의 G 스윗을 이용해서 온라인 수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코비드-19 바이러스 큰 모습이 있네요. 자, 2020년 코비드-19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를 지금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에 쌓여 있고요. 절망을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가게도 잘 안 되고 사실은 뭐 회사도 지금 뭐 몇 개월 못 버틴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주 경제적으로도 심각하고 많은 사회적 문제도 지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항상 거꾸로 보면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위기를 위대한 기회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보통에 계신 분들이 보시면은 약간은 웃길 수 있는 얘기지만은 이번 기회를 한번 통해서 우리나라도 변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재택근무하면은 일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특히 경영진에 계시는 분들이 재택근무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IBM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하다가 20년 만에 다시 회사 근무로 바뀔 정도로 집에서 떨어져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2020년 3월 대한민국의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했고요. 강의적으로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일이 되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0년 대한민국 정말로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5G 통신망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각 가정마다 회사마다 기가 인터넷이 들어있는 통신 강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50만 원짜리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항상 우리가 통화만 하고 아니면 게임, 뭐 비디오만 봤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업무나 학업에 한번 이용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좀 청산하고 새로운 업무 방식,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한번 점핑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구글의 G Suite for Education, 그러니까 G Suite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글이 제공하는 버전이고요. 이 버전은 비즈니스 버전과 동일한데 무료로 지금 교육기관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학교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온라인 수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구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구글 직원이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아직은 구글 직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추천을 많이 해주시면은 가능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여러분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사실은 교사나 교육자가 아니고 기술자이기 때문에 기술자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거라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약간은 다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구글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구글의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구글을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 또 구글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교육부가 제시한 원격 수업 유형 3월 27일자로 공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4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고요. 이곳은 구글 행아웃이나 줌, MS 팀즈와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원격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교사 학생 간에 쉽게 말씀드리면 화상회의를 해서 수업을 하겠다. 마치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화상으로 회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콘텐츠 활용 중심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그 EBS 강좌나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교사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학습도 하고 했으면 이제 숙제도 해야겠죠. 그래서 과제 수행 중심, 우리가 이제 성취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뭐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독서 감상문이나 학습지 풀이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교육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구글 G Suite for Education에서는 구글 클래스룸하고 구글 닥스라는 좋은 서비스가 있죠. 마치 가상의 수업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과제도 내고 또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하는 클래스룸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교육감님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업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각각 문의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은 크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교육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기존에는 선생님이 교실에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시고 수업에 판서를 하고 내용을 보여주고 해서 하는 학습형 내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공간이 온라인으로 가상이란 공간으로 바뀌면서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이나 아니면 EBS 내용을 학생들이 시청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인강이라고 해서 인터넷 강의 그 아주 유명한 형태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수업 시간에 보면은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거꾸로 선생님이 또 과제도 내주고 이제 이런 형식으로 할 수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소통형 수업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쌍방향 그런 통신을 쌍방향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온라인 수업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활용 중심 학습형 수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 방식은 현재 교육부에서는 EBS에서 있는 수업을 선생님들이 각 학교, 각 학년, 각 과목에 따라서 큐레이션해서 수업을 등록을 해놓고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라고 지금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인문계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모든 수업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실업계나 아니면 기타 학교에서는 사실 그렇게 컨텐츠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스마트폰만 이용해서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퀄리티가 있는 그런 수업 자료를 만드실 수 있고요. 그런 영상을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에 등록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셨으니까 우리가 뭐 설명을 많이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이 유튜브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검색해서 보실 수 있는 방식이고 하나는 URL을 알아야지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유튜브에 등록을 해놓고 URL을 클래스룸에 등록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요 저장 공간, 레파지토리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또 유튜브의 스트리밍 엔진이 이미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리셔도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 즉 스마트폰으로 보이는 영상만 계속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형식으로 보실 수 있고요. 드라이브에 올리셔도 MP4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스트리밍, 내가 보는 화면만 데이터를 받아서 보는 형태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동영상 파일 유출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등록을 하고 그 영상을 클래스룸에서 다시 가상의 공간에서 재구성을 하셔도 되겠죠. 아까 우리가 EBS 큐레이션 우리가 수업을 등록해 놓으셨지만은 여기에서 다시 진도에 따라서 수업을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과제도 내고 또 퀴즈도 보고 또 수업 이해 안 되는 거 질문도 받고 하시면 되겠고요. 클래스룸은 요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학부모를 초대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큐브릭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채점을 하고 할 때 어떤 평가 기준에 대해서 사전에 정의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은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은 학생에 대한 평가가 좀 더 객관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정합성 보고서, 이제 원문을 어디서 복사를 했는지 원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이용하시면은 학생들을 좀 더 편하게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다른 구글 서비스로는 구글 슬라이드, 구글 사이트, 쉐어 드라이브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그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MS의 파워포인트랑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는 사실은 출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20년간 써왔었죠. 우리가 작성을 하고 항상 출력을 했는데 구글의 슬라이드는 사실은 출력용이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보기 위한 용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튜브랑 궁합이 좋습니다. 우리 유튜브나 구글 드라이브에 영상을 올려놓으시고 그 영상을 이 슬라이드에다가 넣으시면 바로 학생은 그 슬라이드에서 동영상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달이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구글 사이트 도구는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드는 도구이고요. 이 사이트 도구를 이용하시면은 과목별로 아니면 학년별로 아니면 학교에서 우리가 비싼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바로바로 수업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형태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만드시고요. 이 영상을 드라이브나 유튜브에 올리시거나 아니면 다시 또 이 영상을 슬라이드해서 하나의 1시간 가량 그런 것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사이트나 아니면 클래스룸에서 재활용하시는 형태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우리가 무제한 용량을 제공하는 공유 드라이브에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기 때문에 선생님들 바로바로 찍으실 수 있고요. 그 선생님들 너무 길게 찍고 그리고 우리가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완벽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강박관념 때문에 사실 어려울 수 있는데 한 2, 3분 단위로 짧게 끊어서 찍으시면 오히려 더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다 넣으시면 되겠죠. 자, 쌍방향 수업. 교육부에서는 쌍방향 수업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소통형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치 토론을 하고 질문을 받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것은 구글의 행아웃 미트를 이용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영상이 하실 수도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선생님의 화면을 공유를 해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구글이 엔터프라이즈에서만 제공하는 아주 고가의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 영상을 녹화하는 기능, 그리고 실시간 회의를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250명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인데 K-12, 그러니까 초중고에서는 사실 이 라이브하고 250명까지는 그렇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리코딩 기능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0명도 어떻게 보면은 학교 조회 이럴 때 사용하시면은 괜찮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1학년 전체 아니면은 이 스트리밍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 말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이 행아웃 미트를 좀 더 살펴보면은 행아웃 미트는 우리가 개인 버전 gmail.com에서 쓰실 때는 우리가 예전에 그냥 클래식 행아웃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이게 교육이랑 기업용 즉 G Suite라는 버전 내에서는 행아웃 미팅, 미트라는 거랑 챗이라는 두 가지 제품을 추가로 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개인 버전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버전은 구글이 정책상 모든 스마트폰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애드로이드나 iOS 또 다양한 패드에서도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PC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있는 스마트 TV 이런 거에 있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카메라만 있으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사의 화면을 바로 공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교실에서도 이제 많이 떠드는 학생도 있고 또 반에 잘못 들어온 학생도 있을 때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행아웃 미트를 이용한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풍경들이 있을 겁니다. 9시에 아침 조회를 하고 3시에 종례를 하고 이런 풍경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10시 3교시에는 과학 수업이니까 과학실로 오세요. 이런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홍길동 학생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하자, 아니면 선생님 저희 요번에 팀 프로젝트 하는데 요거 좀 어려우니까 한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은 첫 번째로
9시에 학생 조회, 마치 학생들 등교하는 거 체크하는 것처럼 이때는 meet.google.com으로 다 접속을 해서 선생님이 한 10분 전쯤에 1학년 1반, 뭐 1학년 2반, 뭐 이런 식으로 반 번호 아니면은 뭐 우리 반 이름은 뭐 얼리버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교실마다 닉네임을 하나씩 정해놓고 선생님이 개설을 하시고 학생이 그 시간에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이 뭐 집에서 재택에서 공부를 하고 하면은 사실 그 시간에 이제 못 일어날 수도 있으면은 이제 선생님 그때는 이 조회가 끝나고 아침 조회가 끝나고 전화를 해서 깨우던지 아니면 또 그 학생과 별도로 1대1 미팅을 행아웃 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학생들 뭐 수업보다는 뭐 학생들 건강 상태나 아니면 오늘 뭐 수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 3교시 과학 수업이니까 과학실로 오세요. 이제 이런 풍경들은 우리가 일단은 과목별로 캘린더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과학, 뭐 2학년 수학, 뭐 3학년 영어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캘린더를 설정을 하시고요. 물론 그 캘린더의 소유자, 오너는 그 과목의 선생님이 되셔야겠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생성을 하시고 과목별로 학생들을 초대를 해서 그 학생들 캘린더에 선생님 과목의 캘린더가 보이게 해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 이번 주 뭐 화요일 날 10시에 수업을 이벤트를 하나 등록을 해 놓으면은 학생들이 5분 전에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알람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치 뭐 5분 전에 입실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캘린더의 이벤트의 하상의 시를 따라서 오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도 안 들어오면 사실 뭐 전화를 하든지 학생한테 뭐 얘기를 해줘야겠죠. 세 번째로 개별 면담이나 지도 방식입니다. 이때는 그냥 뭐 학생 다이렉트로 영상회의를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뭐 캘린더나 아니면은 우리 챗이나 미트에서 상대방 이름을 넣고 바로 그 학생하고 행아 미트를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1 미팅도 괜찮고요. 1대 N, 뭐 2, 3대 3명하고 그룹 미팅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대부분 앞에 있는 학생들하고 친하고 뒤에 있는 학생은 좀 관심을 두기가 좀 약간은 어려웠는데 이렇게 온라인의 장점은 누구나 동일한 선상에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미팅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 아마 교무실도 많이 풍경이 바뀌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다 헤드셋 끼고 컴퓨터 보시면서 학생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풍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좋은 거는 또 이제 그 학생들 배경 뒤로 보이는 가정에 대해서도 한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의 건강 상태나 아니면 가정이나 뭐 이런 것도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학부모 회의, 학부모님 오세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잠깐 너 어머니 앞에 잠깐 오시라고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아주 그 학부모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온라인과 출석입니다. 이 출석에 대해서 너무 좀 민감해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anywhere, any device, anytime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회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내가 저기 강원도의 아침가리 계곡에 있더라도 온라인만 되면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온라인은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 학생은 항상 온라인이고 출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부가적으로 뭐 클릭하기, 얼굴 보여주기, 뭐 접속하기 이런 부가적인 방법으로 학생이 수업을 들었다. 그것은 이제 기존의 교육부 방침이 출석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이런 뭐 과정들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학교에서도 지금도 보면은 뭐 수업 시간에 앉아있지만 사실 딴짓하는 학생도 물론 있고 저희 때도 있었고 그렇다고 그 친구를 뭐 더 공부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히려 이 자리나 어떤
이런 액션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수업에 대해서 재밌게 하고 또 수업에 학생이 잘 참여를 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스마트워크 뭐 이런 데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찾듯이 학교에서도 한번 이렇게 새로운 학습 방법과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해서 이제 평가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질문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겠죠. 자, 학생 집에 컴퓨터에 카메라하고 마이크가 없습니다만, 저희 집에도 없고, 저희 집에도 대부분 노트북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스마트폰을 쓰시는 게 방법일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스마트폰도 없고, 카메라나 마이크도 없다. 그러면은 그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만 이렇게 듣는 거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의 영상이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구글이나 교육청이나 지금 업무량이 엄청나게 폭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승인이란 절차도 아주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4월 6일 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온라인 수업으로 다 전환이 돼버리면은 그때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음 주나 그 전에 인근에 이미 학교에 개정이 승인이 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협조 요청을 하셔가지고 뭐 개정 200개, 300개 우리가 국어 G수입 에듀케이션은 개정도 무제한으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오거나이제이션 유닛 즉 OU를 하나 구성을 해서 거기 안에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계정을 발급을 좀 요청을 하면은 발급해 주는 학교도 사실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 집도 그러시면은 스마트폰과 뭐 PC 게임, 유튜브 너무 많이 본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희 집도 고민이지만은 그렇다고 뭐 그것을 뺏는다고 애가 공부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좀 디지털 리터런시를 교육을 해서 오히려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학생들은 다 이제 디지털이란 세대에서 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한 번씩 겪어야 될 그런 뭐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선생님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여줄 수 있는 오남용을 막아줄 수 있는 교육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디지털을 잘 사용합니다. 그냥 주면은 사용합니다. 어릴 때부터 터치를 하고 이미 또 아이폰하고 같이 태어난 애들도 있을 정도로 애들이 잘 태어날 때부터 이미 디지털 세대였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만 잘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또 새로 부임하시는 선생님들, 새로 임용되시는 선생님들이 잘 사용을 하시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려워하시죠. 그 이유는 많이 사용을 안 해보셨기 때문이고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방법은 없습니다.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이미 이제 디지털 시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들도 한번 열심히 연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이런 서비스들은 생각외로 쉽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연습만 여러 번 하시면은 여러분 선생님들 생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학생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 계정 gmail.com에서 쓰셔도 별로 차이점은 없습니다. 아까 뭐 행아웃에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기능, 녹화 기능하고 스트리밍하고 그 250명까지 그거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일반 계정에서도 이 수업에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지만 아까 우리 2번에서처럼 가급적이면은 학교 도메인에서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무제한 계정이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이제 개인정보나 유출이나 뭐 이런 게 약간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계정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PC가 없어요, 인터넷이 없어요. 그럼 뭐 방법이 사실은 없고요.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어요. 이럴 때는 뭐 학교에 있는 뭐 PC를 임시로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이 안 된다, 뭐 저기 시골에 있는 뭐 할머니 집에 가 있는 그런 친구는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뭐 또 방법이 뭐 노트북하고 거기 안에다가 그 녹화된 영상을 이렇게 넣어서 주거나 아니면은 우리 30년 전처럼 학습지 형태로 나눠주고 숙제하세요 이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이거보다는 사실 대부분 인터넷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고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4월 6일 날 교육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우리나라 전체 위기이고, 사실은 도전입니다. 뭐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교육부에서 발표는 했지만은 사실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역량은 제가 보기엔 세계 최고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저기 아프리카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선생님을 하시다가 월급을 조금 더 준다고 하면 오토바이 운전을 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또 미국도 보더라도 그렇게 역량이 높지 않다고 계속 들어왔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은 역량은 최고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인정하듯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물론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인터넷도 느려지고, EBS 접속량이 폭주를 해서 EBS도 안 되고 할 거지만은, 우리나라는 선생님들은 해결 방법을 잘 찾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3월에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통해서 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들도 2020년 4월에 그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런 게 많았어요. 뭐 그렇게 해서 되겠어? 뭐 그렇게 해서 뭐 업무 일이 되겠어? 처리가 되겠어? 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교육도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교육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온라인 수업해서 애들이 안 한다. 물론 뭐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는 거죠. 선생님들하고 같이 똘똘 뭉쳐서 해결 방법을 찾고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통신 강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통신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안 되면은 그 세상 어느 나라에서 이 온라인 교육, 재택 교육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개통을 하나밖에 없는 나라죠. 5G 통신망은 초스피드, 초지연, 저지연, 우리나라는 5G 통신망도 개통한 나라입니다. 초고속, 초저지연, 그리고 초광대역, 이런 좋은 인터넷 환경, 그리고 집에마다 다 이더넷도 아주 광케이블로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죠. 이렇게 잘 되어 있는 통신 강국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한번 극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글의 G 스윗이나 뭐 MS의 텀즈, 여러 가지 우리나라 지금 솔루션들도 많이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주로 구글의 G 스윗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은 환경에 따라서는 다른 솔루션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생님들이 잘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원에 있는 기독중학교, 그 학교는 이미 5년 전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고, 요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거기는 정말로 요번에 온라인 수업으로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학교죠. 거기 이번 기회를 통해 사실 선생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은 학교가 정말로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학교도 디지털화를 하고 우리가 안 해봤던 시도들, 자, 교육의 본질이 무엇일까? 제가 교육자는 아니지만은 학생이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또 미래에 필요한 기술,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까지는 우리가 100년 전 교실에서 뭐 30년 전 선생님이 미래의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할 정도로 너무 교육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는 좋은 ICT 도구들이 나오고 좋은 환경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동일한 환경에서 사실은 획일적인 방법, EBS나 어디에서 알려주는 그런 교육적인 방법만 사용을 했지, 역량 높은 선생님들이 좋은 교육의 시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선생님들이 한번 아이디어도 내보시고, 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좀 더 재미있고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 위대한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